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루터의 종교개혁과 그에 따라 발생한 슈말칼텐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 신성로마 제국은 영국, 프랑스와 같이 중앙집권화된 세습 군주국이 아니라 7명으로 구성된 선제후들의 결정에 따라 황제가 선출되는 선출 군주국이었습니다. 선제후는 보헤미아, 팔츠, 작센, 브란덴부르크 등 4명의 제후들과 마인츠, 쾰른, 트리어의 대주교로 구성되었는데 3명이 대주교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신성로마 제국은 종교 제후의 권한이 강력한 곳이었고 성직매매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부패가 만연했었습니다. 특히 선제후 중 한 명이었던 마인츠 대주교 알브레이트가 성베드로 성당의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황 레오 10세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영토에서 면벌부를 판매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매하였는데 면벌부가 확고한 중앙 권력이 없었던 신성로마 제국에서 가장 활발히 팔렸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1517년에 면벌부의 판매 관행을 공격하고 나선 인물이 바로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교수 마틴 루터였습니다. 1483년 독일 작센 지방에서 태어난 루터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법학을 공부하였지만 1505년에 수도사가 된 이후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1512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그 학교에서 신학교수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지요. 그는 학생들에게 인간의 구원은 선행이나 고행과 같은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에 의해서만 얻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면벌부 판매는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였고 1517년 10월 교회의 잘못된 관행을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반박문은 곧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제국의 곳곳에 퍼져나갔지요. 참고로 이번 시간에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교회 문에 붙여진 것이 아니라 마인츠 대주교에게 편지를 보낼 때 동봉되어 보내진 것이다 라는 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로 교회 붙임설을 최초로 주장한 루터의 동역자 필립 멜라니토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서 1518년에 임용되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실제로 목격한 것이 아니라는 점, 교회 붙임설 주장 자체가 루터가 죽은 후에 제기되었으며 살아생전에 루터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는 점, 반박문이 대중은 읽을 수 없었던 라틴어로 작성되었다는 점 등이 그 근거를 할 수 있는데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비텐베르크 교회문에 95개조 반박문이 걸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죠.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뒤이어 루터는 1520년 이후 여러 편의 추가 논문을 통하여 카톨릭의 핵심 교리를 공격하였고 교황의 권위도 맹렬히 비난하였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를 파문하겠다고 위협하며 그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죠. 루터는 처음부터 자신의 교리를 카톨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킬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카톨릭과의 논쟁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생각이 더욱 굳어진 것이었죠. 그렇게 굳건히 카톨릭에 맞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배후에 비텐베르크 대학을 세운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현인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521년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루터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 앞에서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카를 5세는 루터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보름스 칙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이제 설사 누가 루터를 해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것이었죠. 이때 작센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겨주었고 루터는 그곳에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1522년 기사전쟁, 1524년 농민반란 등을 거쳐 1529년 슈파이어에서 다시 한번 제국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 루터파 제후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카톨릭 소수파는 종교의 자유가 부여되었지만 카톨릭이 우세한 지역에서 루터파의 종교적 자유는 제한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연히 루터파 제후들은 이 조치에 반대하는 항의문을 제출하였고 여기서부터 개신교인을 의미하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루터파 진영은 1531년 슈말칼텐 동맹이라는 군사 동맹체를 결성하여 카톨릭에 대항하였는데 카를 5세는 교황과 동맹을 맺음과 동시에 슈말칼텐 동맹이 프랑스와 손잡을 것을 두려워하여 평생 숙적인 프랑스와 1세와 화해하기도 하였지요. 그 후 1546년 레겐스부르크 제국회의에서 카를 5세는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은 슈말칼텐 동맹의 수장 작센 선제후 요한 프리드리히와 헤센 방백 필립에게 제국 추방령을 내렸고
드디어 슈말칼텐 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카를 5세는 작센 선제후의 사촌 모리츠에게 접근하여 작센 선제후 자리를 미끼로 사촌을 배반하게 만들었고 1547년 밀베르크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며 제1차 슈말칼텐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카를 5세는 오토 대제 이후 처음으로 제국에서 첫 독재 체제를 구축할 기회를 잡았죠. 카를 5세는 곧장 아우구스부르크 제국회의를 소집하였고 모든 제후들에게 카톨릭 개종과 그가 작성한 루터파 이단 판정문에 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제후들은 카를 5세의 힘에 눌려 모두 서명하였지만 마그데부르크가 서명을 거부하였고 카를 5세의 새로운 충신 모리츠가 사태 수습을 위하여 마그데부르크에 파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리츠 역시 카를 5세의 독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카를 5세를 배신하였습니다. 그는 마그데부르크 및 앙리 2세와 동맹을 맺고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무방비로 있던 카를 5세를 급습하였습니다. 제2차 슈말칼텐 전쟁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카를 5세는 당황하여 인스부르크로 도망쳤고 그의 동생 페르디난트가 중재에 나섰죠. 모리츠도 카를 5세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1552년 파사우에서 페르디난트와 협정을 맺고 제2차 슈말칼텐 전쟁이 종료되었습니다. 3년 뒤인 1555년에 파사우 협정을 발전시킨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화의가 개최되어 루터파 개신교의 종교 자유가 허락되었죠. 루터는 제1차 슈말칼텐 전쟁이 시작되는 1546년에 자신의 고향 아이슬레벤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루터파 개신교 공인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하지만 그가 1522년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지낼 때 독일어로 번역한 신약 성경과 12년 후 번역한 구약 성경은 오늘날까지도 통용되는 독일어 본 성서의 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성서로 인하여 독일의 농촌과 도시, 귀족과 농민들은 원했던 원치 않았던 간에 통일된 언어와 문화로 한데 묶이게 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루터의 가르침은 독일인의 민족의식을 최초로 형성시켰다라는 점에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루터의 종교개혁과 그에 따라 발생한 슈말칼텐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